북알프스가 좋다고 듣고 또 들었더랬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알프스가 있지만 일본의 알프스는 어느 유럽인이 붙여준 이름이라 하니 괜히 샘도 났다. 그러니까 자칭 알프스가 아니고 타칭 알프스라는 점이 그랬다. 일본의 알프스는 북알프스, 중앙알프스, 남알프스로 크게 3개의 지역으로 나뉘고 이 중 북알프스가 크고 웅장한 산세 덕분에 가장 인기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들머리 접근성이 좋은 다테야마나 가미코지에서 출발하는 환종주 코스를 많이들 선택한다. 우리는 다테야마도 가고 싶고 야리가다케도 가고 싶었다. 그는 이 두 곳을 이어서 길게 다녀올 방법이 없을까 물었다. 여러 글들을 검색해보다 모 잡지의 산행기 하나를 발견했다. 그들은 다테야마에서 출발하여 야리가다케를 향해 걸었다. 그러다 중도에 포기하고 하산하며 글이 끝났다. 우리도 이 루트로 가면 어떨까? 하지만 아무리 검색해보아도 이 루트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아주 오래된 유럽인의 블로그 글 하나를 겨우 찾았을 뿐이었다. 10년도 넘은 블로그였다. 너무 오래된 사이트라 기억에 의존해 길게 적어낸 일기 같은 글이었다. 독일에서 온 부부는 말도 통하지 않는 험한 산 중에서 고생 꽤나 했더라. 재밌게 읽어내려갔지만 도움되는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질문글도 적어보았다. 명확한 정보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북알프스라면 어느 산을 오르건 준수한 풍경을 만날 것이며 군데군데 하산할 수 있는 탈출로가 있으니 걱정 마시라는 답변을 얻었다. 북알프스 종주를 시작하려면 다테야마 그룹의 알펜 루트를 이용해 무로도 고원으로 올라야 했다. 일반 차량은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오로지 알펜 루트의 이동수단만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 번의 환승을 거쳐 오르고 나서야 종주가 시작되는 셈이다. 가파른 빗면을 오르는 푸니쿨라를 타고 이동한 후 그곳에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우리의 목적지인 무로도 고원까지 가야 한다. 그룹의 알펜 루트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 처음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열심히 검색해보고 찾아보았거늘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오래도록 줄을 서야 한다는 정보는 왜 놓쳤을까? 다테야마 무로도 고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매표소 앞 길게 늘어선 줄이었다. 아침 일찍 서둘러 온 게 다 부질없어졌다. 12시가 되어서야 겨우 탑승할 수 있었다. 푸니쿨라에 탑승해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버스로 옮겨 타고 다시 구불구불한 산악도로를 오른다. 그렇게 한참을 오르면 드디어 무로도 고원에 도착한다. 여러 장비들을 대여해주는 렌탈샵과 몇몇 가게들이 있는 작은 건물을 관통해 나오면 무로도 고원을 만난다. 고원까지만 올랐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많은 듯 했다. 아쉽게도 안개가 짙게 끼어 풍경이 잘 보이지 않았다.
라이초사와 캠핑장까지 걸었다. 이용료를 결제하면 끈이 달린 자그마한 표식을 주는데 이것을 텐트에 잘 보이게 묶어두면 된다. 캠핑장엔 이미 알록달록한 텐트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저 텐트로 갈 거면 그냥 가. 어디에 텐트를 쳐야 할지 고민하다 물가에 가까운 빈자리에 자리를 잡았는데 구름이 걷히고 나니 그 자리가 아주 명당이었다. 바로 정면에 사진으로만 보던 다테야마 연봉의 풍경이 펼쳐졌다. 그 장관이 너무나 극적으로 느껴져 좌우로 걷히는 구름이 마치 연극 무대의 커튼처럼 보였다. 나 들어가고 싶은데? 장막이 걷히고 웅장하고 수려한 풍경이 주인공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이야 진짜 작아. 개추고. 야씨 엄청 작아. 짐을 싸고 걷기 시작했다. 일본의 산에 올 때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현지인들을 본다. 그들은 새벽 3시면 벌써 짐을 싸기 시작한다.
우리도 그들의 속도에 맞춰 보통 때보다 일찍 몸을 일으켰다. 등산로로 올라서자 어제의 안개는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우릴 맞았다. 패딩까지 걸쳐 입고 출발했던 우리는 캠핑장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후회했다. 계단을 올라오니 어제와는 달리 안개가 거친 투명한 무로도고원이 우리를 맞았다. 어제 못 본 고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느라 산길로 들어서기까지 한참이 지체되었다. 조도산 방향으로 걸었다. 그래도 조도산까지는 오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앞서 걷는 현지인들을 비공식 가이드 삼아 따라갔다. 눈앞에 보이는 봉우리를 넘고 나면 뒤에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봉우리를 마주하는 것의 연속이었다. 이미 높이 올라와 시작하는지라 내 앞에 버티고선 봉우리가 거대하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이렇게 가운데? 완만한 길이 끝나자마자 바위 더미를 기어 올라야 했다. 이제 시작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커피 마실까? 응? 너무 덥겠지? 날이 맑아도 너무 맑았다. 반대로 돌려.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나 얼굴 초고해상도의 산은 거짓말 같았다. 나의 안구를 1급수 맑은 물에 씻어낸 듯했다. 산을 보는 일이,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는 일이, 길가에서 작은 새와 인사 나누고 마주오는 상객들과 짧은 인사 나누는 일이 쇼츠보다 재밌고 게임보다 몰입된다. 깊은 산에 들어오면 나는 현재를 산다. 어제도 내일도 걱정 없다. 나는 지금 이 걸음만 생각할 뿐이다. 차곡차곡 내딛는 발소리와 차오르는 숨과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만족한다. 종주 산행을 시작하면 산속으로 깊이, 더 깊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 좋다. 내가 산속 깊은 곳으로 걷고 걸을수록 자연은 더 녹진해져 간다. 진한 자연에 몸을 맡긴다. (3000m급) 고봉들이 밀집해 있는 부갈푸스의 날씨는 예측할 수가 없다. 다테야마 종주 영상들은 대부분 비 내리는 부갈푸스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적어도 하루 이상 비를 만나더라.
한 해 내내 맑은 하늘인 영상은 일본 사람들 영상밖에 없었다. 그들은 원하는 날을 골라 오를 수 있으니 그렇겠지만 우리는 미리 끊어둔 티켓에 맞춰 그 기간에 무조건 올라야 한다. 다른 수는 없다. 맑은 하늘이 더 많기를 기도할 수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역시나 우리도 비를 만나겠지 생각하며 걸었다. 하지만 몰랐다. 내 생애 가장 험한 산에서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수준의 폭우를 만날 줄은. 지금 투명한 하늘은 돌덩이 같은 빗방울을 쏟아내기 전 우리에게 찾아온 아주 잠깐의 선물이었다.